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이성미 마케터입니다. 제가 마케팅 학교 채널을 통해서 예전에 SNS 광고 타겟팅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SNS 광고의 기능이 다양해지기도 해서 한번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인스타그램 매체에 좀 더 집중한 교육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만나서 메타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께는 아직까지는 인스타그램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인스타그램 광고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인스타그램 광고 1강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인스타그램 공식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요. 썸네일을 보고 이 영상을 접속을 하셨다면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자체를 이용을 하고 계신 인스타그램 유저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인스타그램 공식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인스타그램 광고는 정밀한 타겟팅과 활용 가능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신규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들에게 계속 노출을 시키고 도달을 시켜서 인지를 통해 최종적인 구매라든지 회원가입이라든지 상담 문의와 같은 최종 액션을 유도하는 것, 그것을 인스타그램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브랜딩을 하는 작업, 요거를 인스타그램 광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스크롤을 내려서 보시면 이렇게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광고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규 고객들에게, 혹은 우리 제품을 알고 있거나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도 너무 예산이 크면 어떡하지? 고민을 하실 텐데,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노출은 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값을 냈고 어느 정도 효율이 났는지를 세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성과를 추적할 수 있는 거죠. 듣기만 해도 인스타그램 광고 얼른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선 인스타그램 광고의 좀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스타그램 광고 어디에 노출이 되는가 해서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우선 제가 로그인을 우선 했어요. 제 계정인데 좀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고양이 관련된 사진을 올리고 있는 계정입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 피드를 쭉 내리다 보시면 이렇게 LGU+com 광고라고 뜹니다. 보통 스폰서드라고 뜨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팔로잉하지 않은 계정의 관련된 미디어, 그러니까 정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광고 형태로 뜨는 거죠. 네이티브 형식으로 보면은 최대 139만 원 혜택 받고 새해 소원 남긴 후 경품 받자, 더 알아보기, 그리고 2023 새해 소원을 말해봐 라는 식으로 텍스트가 나와 있죠. 이렇게 광고가 보여집니다. 피드를 통해서. 피드뿐만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스토리, 그리고 릴스에도 이제는 노출이 되고, 그리고 검색 탭, 탐색 탭, 그리고 쇼핑 탭 등에서 다양하게 광고 구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광고를 하느냐? 아까 보여진 것처럼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 형태로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적으로 풀어내서 크리에이티브로 이제 광고로 노출을 시키는데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영상이 있다면 영상을 통해서도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고, 제품 자체를 홍보하고 싶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계정이 인스타그램 샵과 연동되어 있는 계정의 경우에는 제품 자체를 광고로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품을 눌렀을 때 인스타그램 샵스로 연동을 해서 거기서 제품을 보고 더 구매하고 싶으면 사이트나 스마트 스토어 등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엇을 홍보하느냐, 어떤 인스타그램 광고의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야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LGU+com이라는 계정, 여기 프로필에 보이는 부분이 계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 이미지나 영상, 제품 등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더 알아보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도착 페이지라고 할 수 있죠. 이 더 알아보기를 눌렀을 때 사이트로 연동되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LGU+com이라는 그 프로필 자체로도 연동해서 팔로워를 늘리게 한다든지, 이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를 늘리게 한다든지, 참여 자체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를 누른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U+ 사이트 자체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랜딩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서 바로 액션을 좀 유도할 수 있도록 1643-7070 여기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도착 페이지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문구, 소재 문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LGU+com 계정에서 이 크리에이티브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상세한 설명들을 텍스트 형태로 작성하는 소재 부분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인스타그램 광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전까지는 이런 매체 교육 영상을 찍을 때는 아무래도 마케터 입장에서 좀 영상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인스타그램 광고 자체가, 매체 자체가 이제 해외 기반이다 보니까 초기에 세팅할 때부터 어려워하시는 광고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예 제가 광고주가 됐다고 생각하고, 보통 휴대폰으로 게시물 홍보를 많이 해오시던 광고주분들이 조금 더 광고를 제대로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문의가 많아서 저도 한번 휴대폰으로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마케터들 입장에서는 추천하지 않아요. 굉장히 제약적인 기능도 많고 좀 효과적인 인사이트를 발굴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 클릭만으로 광고 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광고 기능 자체가 다인 줄 알고 광고주분들이 운영을 많이 해왔다, 난 광고 했는데 성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세팅을 해보고 다음 강의 때 진짜 광고 세팅은 이렇게 해야 한다 좀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휴대폰 그 인스타그램 어플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제 휴대폰을 직접 같이 여기에 띄워놓고 보면서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맨 오른쪽 상단에 세 줄을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계정을 누르시고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을 누르시면 광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계정을 가지고 제가 한번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누르시고 다음 중 어떤 설명에 가장 가까우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고양이 관련된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보니까 동물, 반려동물인데 뭐 이런 식으로 반려 이렇게 쳤을 때 반려동물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완료. 비즈니스인가요? 했을 때 저는 사실상 뭐 판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광고주분들은 제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판매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비즈니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이제 그 업체 주소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번호도 그 연락 가능한 번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계정 센터를 이용하여 로그인 공유하기. 요거는 페이스북하고 연동하는 건데 저는 지금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정 설정하면은 아이디어 얻기, 팬 늘리기, 브랜드 선보이기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고, X를 누르면 이렇게 아까 슈바이처 인생법 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동물, 반려동물이라고 카테고리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라고 해서 이 계정에 대한 대시보드도 추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계정 그 게시물에 들어갔을 때 아까 보이지 않던 인사이트 보기와 게시물 홍보하기 요 버튼이 이제 활성화된 걸 보실 수 있죠. 인사이트 보기를 보시면은 이 게시물이 얼마나 노출이 됐고 저장을 얼마나 했고 조회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게시물 홍보를 누르시면 보통 이제 흔히들 광고주분들이 초반에 광고를 했다고 하시는 게시물 홍보를 통한 광고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시물 홍보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계속하기, 동의함, 목표 선택이 있습니다. 프로필 방문 늘리기, 웹사이트 방문 늘리기, 메시지 늘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 계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플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 목표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이게 특히나 사이트가 없으신 분들이나 이 세 가지 목표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일단 저는 프로필 방문 늘리기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대상은 바로 타겟팅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걸 가지고 광고를 해보겠다고 타겟팅을 하나 생성을 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별 요구 사항에는 여기 이제 뭐 신용, 고용, 주택, 사회 문제 이 부분에 포함되느냐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고, 자동은 인스타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이 내 프로필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이름은 고양이 관심 유저 이렇게 하고, 위치는 대한민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상 타겟 규모가 나와요. 지금 너무 넓음으로 뜨고 있는데 추가로 해볼게요.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 그리고 아까 그러면 이렇게 고양이라는 관심사 하나를 들어가면 추천 관심사가 계속 떠요. 그럼 그게 맞으면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애완동물, 그리고 새끼 고양이, 반려동물 용품, 그리고 아까 고양이 추가로 노르웨이 숲 고양이, 제 고양이인 러시안 블루, 이런 식으로 관심사를 계속적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연령 및 성별인데 저는 우선 남성은 제외하고 여성, 그리고 20대부터 25세 이렇게만 노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타겟 규모가 적정선이 됐고 매우 좋음으로 뜨고 있죠. 그리고 성과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정된 타겟팅 대상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람에게 광고를 표시합니다. 이게 타겟팅 확장인데 저는 설정을 한 상태로 완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유저당 유입 단가 자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 기능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고양이 관심 유저가 새로 등록이 됐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및 기간이 나오는데요. 예산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여기는 1예산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돈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일당 11,000원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이렇게 최대 30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약이 있죠. 1예산을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할 수도 없고 기간을 더 늘려서 진행을 하고 싶다거나 어느 특정 일까지만 하고 싶은데 그걸 다 계산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간편하지만 그만큼 기능에 제약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1일 11,000원으로 하고 기간은 7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검토 단계에 됐고 최종적으로 너가 세팅한 세팅한 것들이 다 맞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광고 미리 보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드에서 너무 귀여워 내 게시물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미리 볼 수 있고요. 괜찮다 싶으면 게시물 홍보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검토가 들어가요. 바로 광고가 되는 건 아니고 인스타그램에서 이 광고가 가이드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그럼 지금 아까 게시물 홍보라는 버튼에서 승인 대기 중이라는 버튼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휴대폰을 통해서 간편하게 세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휴대폰 어플을 통한 인스타그램 광고 간단하게 게시물 홍보하기 버튼을 통해서 간단한 세팅을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게시물 홍보하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게시물을 광고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 광고를 통해서 성과적인 부분에 제약을 많이 느끼신 분들이 비즈니스 계정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초반에 이 세팅법에 대해서 한번 다루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강의 때는 더 알찬 자료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인스타그램 광고의 기초 개념과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바로 2강 비즈니스 계정을 통해서 세팅하는 법인데요. 이 부분이 보통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 준비해서 곧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이정미 마케터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간단하게 인스타그램의 광고에 대한 개념과 핸드폰으로 간단히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2강에서는 비즈니스 계정을 통해 세팅하는 법,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비즈니스 계정 생성과 계정 세팅에 대한 법을 준비했습니다. 계정 정지 이슈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광고 세팅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계정 세팅,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인스타그램 매체 교육 2강 비즈니스 계정 생성하는 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 잠깐 제가 1강에서 인스타그램 어플로 간단하게 광고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결과를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지금 화면이 그때 제가 광고 어플로 실제로 이제 제가 세팅을 하면서 진행했던 광고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이 화면은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시면 광고를 진행한 프로페셔널 계정을 통해서 광고를 진행했다 하면은 요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성미라고 되어 있는 것에 이 모자이크 처리된 것은 제가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광고주분들의 비즈니스 계정이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내 계정 이성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즈니스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인 계정 안에 광고 계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 게시물 꿈에서 만나 이 캠페인이 그때 광고를 세팅했던 건데요. 한번 볼게요. 예산이 전체 기간 78,33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지금 이 두 번째 화면처럼 그때 제가 1일 한 11,190원으로 7일 동안 노출되도록 예산을 설정을 했죠. 그게 이제 전체 기간에 곱해져서 78,330원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제가 캠페인을 그때 광고를 세팅을 해보고 종료를 했었어야 됐는데 종료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제 카드에서 한 10,000원 안 되게 비용이 소진이 됐었어요. 보시면은 총 예산으로 설정이 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스타 어플로 봤을 때는 하루에 11,000원씩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세팅된 걸 보면은 총 예산에 78,330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하루하루마다 꼭 11,000원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 효율이 좋으면 11,000원보다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효율이 안 좋으면 11,000원보다 적게 소진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여기 이제 캠페인이고요. 그 경매, 트래픽, 캠페인 목표가 트래픽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이 화면처럼 그때 목표 선택을 프로필 방문 늘리기, 웹사이트 방문 늘리기, 메시지 늘리기로 했는데 프로필 방문 늘리기를 선택했을 때 요거는 자동적으로 경매, 트래픽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포스트, 그리고 광고 이런 광고 세트와 광고단은 어플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어플로 광고를 세팅했다 하면 어플로 수정을 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여기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되느냐, 지금 보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나간 금액이 9,887원이죠. 그리고 도달 1,088명에게 1,880 계정에게 도달이 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1,117건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달 수는 뭐 명수, 계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출은 그 사람들한테 몇 번이나 노출됐냐, 노출 횟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프로필 방문, 그러니까 제 프로필에 클릭을 한 건 실질적으로 21건이고, 여기서 뭔가 좀 데이터적인 걸 더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는 제가 참여를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참여, 실질적인 이 캠페인의 참여는 27건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링크 클릭이 21건, 그리고 게시물 공감, 그 게시물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준 횟수가 6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CPC, 링크 클릭당 비용이 471원이고, 제가 봤을 때는 프로필 방문하기 캠페인 치고는 조금 링크 클릭당 비용이 높은 수준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고양이라는 그 타겟팅상 그렇게 좁혀진 모수는 아닐 텐데, 굉장히 넓은 모수에서 이 정도 비용이면 조금 유입당 단가가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전에도 저는 요거 제 계정을 좀 홍보를 하고 싶어서 제 사비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광고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인 계정은 비즈니스 계정에서 이렇게 별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개인 계정 가지고도 충분히 광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해야 하냐. 맞습니다. 개인 계정으로도 충분히 광고는 가능합니다. 그때는 이제 어플로 광고를 진행했다면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캠페인 만들기를 해서 더 다양한 캠페인 목표를 가지고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도의 경우에는 도달을 늘리기 위한 목표로, 트래픽 같은 경우는 우리 사이트에 방문을 한다거나 우리 계정 프로필에 방문을 늘리는 목적으로 트래픽을 높이는 용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고, 참여는 뭐 메신저라든지 동영상 조회, 게시물 자체를 참여로 유도하는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DB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상담을 이끌어낼 때 고객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잠재 고객 캠페인도 가능하고요. 어플이 있다 하면 앱 설치와 앱 이벤트, 앱 내에서 회원가입이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도 진행할 수 있고요. 매출이라고 해서 구매 자체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카탈로그나 뭐 기존의 그냥 이미지나 영상 소재들을 활용해서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구매로 연결할 수 있는 매출 캠페인으로도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비즈니스 계정 생성을 추천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이 개인 광고 계정은 다른 뭐 대행사나 다른 업체를 통해서 대행해서 운영을 할 때 이 계정 자체를 공유를 해줄 수가 없어요. 공유하는 기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가 우리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광고 계속 대행사한테 진행 맡기고 싶다. 그러면은 대행사는 이 광고 계정, 이 개인 계정에 직접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직접 로그인을 할 때는 인스타그램 메타에서 그 보안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 계정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대행사 측에서도 직접 로그인은 굉장히 피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광고주,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진행하던 광고 계정 자체를 공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더라도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을 해서, 그리고 비즈니스 계정 내에 광고 계정을 생성하면 거기에도 여러 개의 광고 계정을 생성할 수 있고, 여러 개의 픽셀, 그러니까 사이트 추적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가져와서 다른 계정에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계정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제 기존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비즈니스 계정이 이미 생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신규 페이스북 계정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business.facebook.com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비즈니스 도구의 사용을 시작하세요라고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라는 이 클릭 버튼이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 계정 및 이름은 제가 뭐 임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만드실 때 영어로 만약에 하신다면 첫 자는 대문자로 하고 그 다음은 소문자로 만드시면 돼요.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이 자동적으로 연동되지만 요거는 성과 이름에 띄워주셔야 되고요. 제출하면 네, 제 비즈니스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즈니스 관리자라는 페이지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계정이 생성됐습니다 하고 끝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 계정에서 기초적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고양이 광고를 세팅한 거는 여기서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 비즈니스 계정 안에서 비즈니스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 계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세팅 값이 있거든요. 우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비즈니스 계정에서 이렇게 사람, 파트너, 시스템 사용자, 페이지, 광고 계정이 있는데, 비즈니스 계정은 말 그대로 하나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계정이 비즈니스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계정은 그 개인 계정이 소유를 하고 있는 그 개인 계정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로그인을 하려면 그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비즈니스 계정에도 동일하게 로그인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개인 계정도 이 비즈니스 계정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 다른 개인 계정은 그 비즈니스 계정에 로그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개인 계정도 자기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해도 그 비즈니스 계정에 똑같이 로그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쨌든 소유자가 저기 때문에 비즈니스 운영자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자동적으로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람을 추가해서 그 다른 분 페이스북 계정을 여기에 넣어서 직원 SS나 운영자 SS는 저와 동일한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직원 SS를 해서 다음을 누르시고 그 메일에서 요 초대하기 링크를 확인하시면 초대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즈니스 설정에서 좀 세팅을 기본적으로 하거나 좀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씩 말씀드리면 사람, 파트너, 페이지, 광고 계정,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 그리고 데이터 소스 내에서 카탈로그, 픽셀, 그리고 브랜드 가치고에서 도메인, 그리고 결제 수단과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정보, 이렇게 우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즈니스 계정이 하나의 회사라고 했죠. 그 회사 안에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화면처럼 지금 AMPM 글로벌 저희 회사 비즈니스 계정에는 이렇게 직원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직원에게 할당된 자산이 어떤 것인지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하기를 누르면 그 페이스북 그 계정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그 직원 액세스 다음을 누르면 실질적으로 다른 개인 계정도 그 비즈니스 계정의 권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좀 대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비즈니스 계정에서 그 파트너 권한을 받는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처럼 저희는 광고 대행사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광고 대행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그 비즈니스 계정을 다 파트너 권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계정에서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이스북 페이지, 인기 페이지 같은 그런 페이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페이지 추가는 이미 내 개인 계정이나 내 비즈니스 계정에서 생성을 한 그 페이지를 여기에 추가하는 것이고, 페이지 액세스 권한 요청은 다른 비즈니스 계정에서 생성한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권한을 요청하는 것이고, 새 페이지 만들기는 지금 바로 페이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요거를 한번 누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페이지 이름,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페이스북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동적으로 제가 들어가 있고 나중에 파트너 할당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고 계정. 그 광고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고 계정 추가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비즈니스 계정이나 개인 계정에서 광고 계정을 추가하는 것이 있고, 광고 계정 액세스 권한 요청은 다른 비즈니스 계정에 그 광고 계정 만들어진 거에 권한을 요청하는 것, 새 광고 계정 만들기는 지금 이 비즈니스 계정에서 새로운 광고 계정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계정 이름을 구분하기 쉽게 그냥 작성을 하고, 시간대는 서울, 그리고 통화는 대한민국 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내 비즈니스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 추가 및 권한 설정을 해라. 그럼 저에 대해서 모든 광고 계정 관리, 여기 광고 계정 전체 관리 권한을 ON 하시면 다른 것도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할당 하시면 되고요. 결제 정보 추가는 이 광고 계정에서 실제 그 돈이 나가는 거는 뭘로 결제를 할 것이냐인데, 여기서 한번 바로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비즈니스 및 세금 정보에 납세자 번호를 꼭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 번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입을 하지 않으면은 세금이 좀 더 부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납세자 번호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제 수단은 지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저는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카드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 광고 계정에 자동으로 결제 수단이 등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이 되면 아마 문자가 올 거예요. 1,000원 가결제 문자가 오고 바로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드가 정상적으로 등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성미 광고 계정에 대한 광고 계정은 이 카드로 돈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계정, 여기에서도 똑같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있으니까 요거를 가져와서 만들어 볼게요. 기존에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동을 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 이 계정과 이 광고 계정을 연결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인스타그램 광고를 세팅할 때 이 광고 계정으로 세팅하면 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자동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잠시만요. 네, 이성미를 추가해서 또 이제 전체 권한을 다 부여해서 할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에서 카탈로그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보면은 인스타그램 샵이 연동된 계정들을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카탈로그 생성과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동하면은 인스타그램 샵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것도 보시다시피 다른 비즈니스의 카탈로그를 권한을 요청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새 카탈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카탈로그는 금방 만들지만 카탈로그 안에 제품을 연동해 오려면 데이터 소스가 있어야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고, 카탈로그만 생성됐지만 여기 지금 제품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추후에 제품을 추가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픽셀인데요. 픽셀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만의 고유한 데이터 분석 추적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트에 이 픽셀을 설치하면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인스타그램 유저들을 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타게팅 광고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픽셀을 바로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저는 웹사이트 URL이 따로 없기 때문에 비우고 계속을 누르고,
그럼 픽셀은 생성이 됐어요. 아까 카탈로그처럼 카탈로그는 생성이 됐고 픽셀은 생성이 됐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이트에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심을 때는 여기에서 지금은 일단 사람 추가를 하고 지금 빨간색으로 뜨고 있죠. 이건 픽셀이 설치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초록색으로 뜨고 있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 그 픽셀을 통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개발적인 부분에서 설치를 진행해야 되고 각 페이지마다 다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고 구매 완료 페이지에서 뭐 구매 전환값들,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뭐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는 스크립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 부서에서 좀 요청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가치 보호에서 도메인이라고 있습니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보안이 강화되고 하면서 도메인 인증이라는 단계도 필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에 대한 도메인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화면처럼 예를 들어 네이버.com 이 사이트에 대한 인증 절차가 완료돼야 되는 거죠. 그 사이트에 어떤 간단한 스크립트를 삽입을 해서 페이스북에서 그거를 읽히면 도메인 인증이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입니다. 아까 제가 광고 계정에서 결제 수단을 등록한 것처럼 그거는 광고 계정에서 직접 바로 결제 수단을 등록을 했지만 그냥 결제 수단에서 결제 수단을 추가를 해서 광고 계정을 생성했을 때 여기서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재무정보 편집자가 꼭 필요합니다. 나에게 할당 하고 대한민국 달러가 아니라 대한민국 원으로 선택하고 동일하게 아까처럼 제 카드 번호를 등록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아까 등록한 그 카드가 결제 수단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된 광고 계정에서는 지금 이 카드랑 이 광고 계정이랑 연결이 됐는데 이게 아직 연동이 안 됐나 봐요. 이렇게 광고 계정이 이 카드로 결제를 하는 광고 계정 리스트가 쭉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비즈니스 정보인데요. 지금 비즈니스 상세 정보에 보면은 아무런 정보가 없고 그리고 인증되지 않음 이렇게 뜨죠. 이거를 인증됨으로 바꿔야 되고 비즈니스 상세 정보도 꼭 기입을 다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납세자 번호도 꼭 여기 기입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납세자 번호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일단 비워두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상세 정보를 꼭 업데이트 해주셔야 되고 비즈니스 인증 상태도 인증되지 않음으로 뜨는데 이게 인증됨, 지금 이 화면처럼 인증됨이라고 뜨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사람, 이성미라고 되어 있는 것에 할당된 자산이 제가 만들었던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광고 계정, 카탈로그, 픽셀까지 다 보이죠. 저한테 이 자산들이 할당이 된 거고 이 자산들로 가지고 광고 계정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광고 계정의 광고 관리자에서 열기를 누르면 아까 개인 계정과 동일하지만 비즈니스 계정에서 만들어진 광고 계정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캠페인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광고 계정 세팅하는 법은 제가 3강에서 다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인스타그램 광고를 위한 비즈니스 계정 생성과 세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강에서는 비즈니스 계정 내 광고 계정에서 인스타그램 광고하는 광고 세팅법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곧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이성미 마케터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인스타그램 광고를 위한 가장 기초 단계인 비즈니스 계정 생성과 계정 세팅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3강
3강에서는 본격적인 광고 세팅하는 광고 세팅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1탄, 2탄 나누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캠페인들부터 세팅 시 꿀팁과 타겟팅 방법 등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인스타그램 매체 교육 3강 광고 세팅법 1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비즈니스 계정 생성과 세팅까지 완료되었다면 왼쪽에 3개의 줄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광고 관리자를 누르시면 여기서 광고 캠페인을 만들고 계정에 대한 그 광고 소재를 세팅해서 광고를 실제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광고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존에 광고를 하고 있는 계정을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기를 대시보드라고 하는데 대시보드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캠페인 만들기 초록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캠페인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6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6개가 각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인지도 캠페인이 있고 트래픽 캠페인, 참여 캠페인, 잠재 고객 캠페인, 그리고 앱 홍보 캠페인, 매출 캠페인 이렇게 있습니다. 말로만 보고서는 우리 이 목표 다 쓰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인지도 캠페인은 여기 보시면은 인지도 캠페인을 누르면 권장, 도달, 브랜드 인지도, 동영상 조회, 매장 위치 인지도 같이 광고를 기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이트에 유입을 하거나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우리 광고를 기억하기만 해주기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할 때 인지도 캠페인을 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진행하는 매출을 내야 한다거나 상담을 받아야 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지도 캠페인을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알고 있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애플, 삼성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떤 하나의 연 캠페인이 진행한다. 그럼 그 캠페인을 사람들에게 최대한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인지도 캠페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트래픽 캠페인인데요. 트래픽 캠페인을 누르시면 링크 클릭, 랜딩 페이지 조회, 메신저 및 왓츠앱, 통화와 같은 게 권장되고 사람들을 웹사이트, 앱, 페이스북, 이벤트 등의 랜딩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픽 캠페인의 목표는 뭐다? 어떻게든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게 한다.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더 알아보기나 참여하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광고에 세팅된 URL에 넘어가서 특정 사이트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특히 더 많이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브랜드 확장이나 많은 유입이 필요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을 때 트래픽 캠페인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여 캠페인 같은 경우는 참여 캠페인을 눌러보시면 메신저,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 동영상 조회, 게시물 참여, 전환, 메시지나 동영상 조회, 게시물 참여, 페이지 좋아요 또는 이벤트 응답을 늘리기 위한 캠페인으로 주로 이용되는데요. 여기 적혀진 대로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인스타 계정 자체를 활성화시키거나 그리고 바이럴 영상을 제작했다. 그러면 그 영상에 대한 조회를 증대시키는 용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 고객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스턴트 양식, 메신저, 전환, 통화 이렇게 있는데요. 비즈니스 또는 브랜드에 맞는 잠재 고객을 확보해 보세요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잠재 고객 캠페인을 유용한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냐 제가 이용했던 업체들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고차, 휴대폰 판매, 병의원 등과 같이 상담을 통해서 고객을 증대시키는 업종은 잠재 고객 캠페인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잠재 고객 캠페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광고를 노출을 시키면 더보기를 눌렀을 때 바로 인스타그램 안에서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문의사항을
남길 수 있는 DB 창을 바로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특정 뭐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DB 단가라고 하죠. DB 단가를 훨씬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고 DB 수량 자체를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잠재 고객 캠페인은 그런 상담을 통해서 고객을 증대해야 하는 고객들의 DB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에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앱 홍보인데요. 앱 홍보는 말 그대로 앱 설치, 앱 이벤트, 앱을 설치하고 계속 사용할 새로운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앱 설치를 많이 했던 사람들에게 유독 더 많이 노출이 되고 결국에 우리 브랜드가 앱을 이제 런칭을 했다. 그러면 그 앱 런칭한 거를 광고를 하면서 앱 설치를 유도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로 바로 연결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프로세스가 쭉 이어지도록 하는 게 바로 앱 홍보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앱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앱 내에서 회원 가입이나 구매까지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말합니다. 다음 매출 캠페인은 전환, 카탈로그 판매, 메신저,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 통화와 같이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말 그대로 광고를 통해서 구매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죠. 제일 많이 활용되는 캠페인일 거예요. 그래서 트래픽보다 매출이라는 액션에 집중할 때 매출 캠페인을 주로 이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 특성에 맞게 우리 브랜드는, 우리 업종은 어떤 캠페인을 운영하면 좋을까? 그리고 하나의 캠페인만 굳이 운영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바이럴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구매를 증대하고 싶다라고 하면 참여 캠페인과 매출 캠페인을 함께 운영하면 영상에 대한 조회수와 영상에 대한 조회를 통한 그 영상 조회 모수 자체를 늘려서 매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사이트의 방문율도 높이고 매출로도 이어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트래픽 캠페인과 매출 캠페인을 같이 활용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먼저 1탄에서 알아볼 실제 세팅을 해볼 내용은 트래픽 캠페인과 잠재 고객 캠페인 이렇게 한번 실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트래픽 캠페인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목표를 트래픽으로 눌러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캠페인, 새 트래픽 캠페인은 캠페인이라고 하고요. 새 트래픽 광고 세트를 광고 세트라고 하고 새 트래픽 광고를 광고 소재를 세팅하는 광고 소재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캠페인 이름에 새 트래픽 캠페인이라고 자동적으로 캠페인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구분하기 쉽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2023년 2월 7일이니까 23년 2월 3월 그리고 트래픽 캠페인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트래픽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구매 유형, 경매, 캠페인 목표의 트래픽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실 부분은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인데요. 이거는 캠페인 단의 예산을 걸 것이냐 아니면 그 하위의 광고 세트의 예산을 걸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캠페인의 예산을 거는 게 아니라 광고 세트의 예산을 한번 걸어볼게요. 광고 세트 이름도 새 트래픽 광고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타겟을 한번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볼 거라서 여성 1836에서 435 트래픽 이렇게 구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위치는 우리는 트래픽, 결국에 트래픽을 가져가게 할 최종 랜딩이 어디냐? 웹사이트. 그 외에 앱도 있고 메신저도 있고 왓츠앱도 있고 통화도 있거든요. 보통 근데 아무래도 광고를 통해서 URL 그 어떤 특정 페이지에 연결되도록 하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성과 목표를 보시면 랜딩 페이지 조회수 최대화와 링크 클릭 수 최대화가 있어요. 이 차이는 무엇이냐? 링크 클릭은 말 그대로 링크 클릭이에요. 그거를 클릭을 하면은 끝인데 랜딩 페이지는 조금 더 달라요. 거기서 좀 뎁스 있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링크 클릭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를 한다. 뭐 상세 페이지 이런 거를 조회를 하는 것까지를 저희는 최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랜딩 페이지 조회수 최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랜딩 페이지 조회수 최대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계정과 사이트에 페이스북 픽셀이 심어져서 여기에 연동이 되어 있어야만 그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사람들이 랜딩 페이지 조회수가 얼마나 됐냐를 다시 추적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선은 여기에 픽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 조회수 최대화로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광고 세트에서 예산, 보통 이제 저는 월 기준으로 세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총 예산으로 하고 50만 원 해볼게요. 그리고 이 캠페인이 월 단위의 이벤트 캠페인이다 싶으면은 3월 1일부터는 이벤트가 종료된다 라고 하면은 종료 날짜를 2월 28일, 보통 저는 23시 59분 이렇게 해놓거든요. 이때까지만 광고가 노출되도록 설정을 해놓습니다. 근데 뭐 28일 23시 59분으로 해놔도 되고요. 아니면 3월 1일 00시로 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타겟인데요. 제가 광고 세트에 여성 1836이라고 기입을 해놨는데 이것대로 타겟팅을 할 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타겟 만들기에서 위치는 보통 대한민국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연령을 36세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마다 1일 추산 결과, 도달과 랜딩 페이지 조회, 그리고 타겟 정의가 바뀌어요.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하면서 타겟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별은 여성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세 타겟팅을 누르시면 여기에 관심사 타겟팅이나 인구 통계학적 특성 타겟팅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화장품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화장품 이런 걸 누르시면 인스타그램 내에서, 메타 내에서 자동적으로 설정을 해둔 관심사 타겟팅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화장품 브랜드도 나오고요. 화장품 종류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누른다. 그러면 여기에 추천이 뜹니다. 그러면 유사한 관심사들이 쭉 나와요. 컨실러, 스킨케어, 비비크림, 페이스 파우더, 아이섀도우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거 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은 저는 관심사 타겟팅을 두지 않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밴티지 상세 타겟팅이라고 해서 성과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을 때 더 넓게, 더 많은 계정에 도달하시겠습니까?에 저는 보통 예스를 합니다. 그러면은 클릭된 단가가 더 낮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언어 같은 경우에도 그 브랜드 자체가 한국 기반의 브랜드일 경우에는 저는 보통 한국어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타겟팅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노출 위치는 보통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 추천 요거를 많이 이용을 하면 예산 내에서 좀 효율적일 수 있는 지면에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나는 인스타그램에만 노출을 시킬 거야, 페이스북에만 노출을 시킬 거야 하면 수동 노출 위치를 누르셔서 여기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만 노출시키고 싶다 하면은 오디언스 네트워크와 메신저와 인스타그램을 오프해 주시면 페이스북에만 노출되도록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고요. 아니면은 선택을 직접 하실 수 있어요. 페이스북의 피드와 스토리, 인스타그램의 피드와 스토리, 릴스까지만 노출되도록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끄고 하면은 원하는 구좌에만 노출시킬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우선은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 추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따로 상세 타겟팅을 두지 않았고 성과가 향상될 수 있을 때 더 많은 계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택을 했고, 여성 18세에서 36세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타겟팅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시작 날짜를 계속 지나가 버려서 이렇게 오류 표시가 뜨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넉넉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50으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광고 세트에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이 세팅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새 트래픽 광고, 여기서 이제 광고 소재들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단일 이미지 1 제가 구분하기 쉽게 설정을 했어요. 그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그때 비즈니스 계정에서 생성한 대로 광고 계정에 광고 계정과 비즈니스 계정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가 다 연동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페이스북 페이지가 검색이 될 거예요. 그럼 그 특정 페이스북 페이지를 선택을 해주고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계정도 자동적으로 연동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만들기를 누르시고 지금 기존에 생성하신 이미지가 있으시면 수동 업로드를 누르시면 되고, 만약에 인스타그램 계정의 게시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싶다. 그 1강에서 인스타그램 어플로 세팅한 것처럼 게시물로 이용하고 싶다. 그럼 광고 만들기에서 기존 게시물 사용을 누르시면 게시물을 선택해서 인스타그램 계정에 미리 업로드된 그 게시물들을 끌고 와서 광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광고 만들기를 눌러서 직접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노출이 되지 않고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노출이 되지 않고 그냥 오직 이 매체 광고 세팅하는 대시보드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미디어를 추가를 눌러서 이미지를 추가를 하시면 돼요. 업로드를 누르셔서 지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끌고 오시면 됩니다. 노출 위치에 맞는 미디어 자르기를 선택하는 거는 이게 노출 위치마다 이미지 사이즈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피드, 인스트림 동영상, 릴스 오버레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가로 1080에 세로 1080 픽셀로 정사각형 사이즈이고, 가운데 스토리 및 릴스 앱 및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광고 이미지 사이즈는 1080에 1920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80 픽셀에 1920 픽셀로 준비하시면 되고, 오른쪽 칼럼 검색 결과 인스턴트 아티클 같은 이 사이즈의 경우에는 1.91 대 1 비율로 1200 픽셀 곱하기 628 픽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없으시면 맨 왼쪽에 정사각형 사이즈를 준비를 하시면 그게 이제 조금 확장돼서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즈를 3개 다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3개 다 준비하면 최적화돼서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누르시고, 여기도 기본 개성사항과 이미지 밝기 및 대비, 음악 등을 추가로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지 밝기 및 대비는 제가 진행을 해봤을 때 너무 밝아지거나 너무 어두워져서 좀 그 디자인적인 색상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릴스에도 노출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적용을 하고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미지는 적용이 됐고요. 기본 문구 간단하게 우리 광고 보고 우리 사이트 들어오세요. 뭐 이런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는데 기본 문구를 작성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노출이 되죠. 그리고 제목을 2월 특가 세일 진행 중 이렇게 하면은 제목 영역에 변경이 됩니다. 설명도 추가하고 싶으시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3월이면 끝나요. 이렇게 적용해 주시고, 이 텍스트 옵션 추가, 제목 옵션 추가, 설명 옵션 추가는 이렇게 바로 A/B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소재 문구 부분을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더 반응도가 좋은 문구가 더 많이 노출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인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행동 유도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여기 세팅되어 있는 거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요. 더 알아보기나 지금 주문하기, 구매하기, 지금 쇼핑하기, 문의하기, 지금 예약하기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더 알아보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게 할 웹사이트를 기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광고 계정과 페이스북 픽셀이 연동이 되어 있다면 추적에서 웹사이트 이벤트가 연동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세팅이 완료됩니다. 동의하고 게시하기를 누르면 검토 중인 단계로 바뀌는데요. 바로 광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고 게시하기 한 후에 검토가 되고, 검토가 완료가 되면 노출이 되면서 광고가 실질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광고 소재와 URL과 문구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에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소재나 그런 문구를 자꾸 기획하고 디자인하면서 디벨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소재를 많이 디벨롭해야지 트래픽이라는 캠페인 목적에 맞게 트래픽,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유입당 단가를 낮추면서 클릭률 자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소재 기획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잠재고기 캠페인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고기 캠페인을 누르시고 계속하기를 누르시면 아까 트래픽 캠페인처럼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가 하나씩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도 구분하기 쉽게 2302 잠재고객 캠페인 그리고 그러면 캠페인 상세 정보에 캠페인 목표가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캠페인단의 예산을 설정을 해볼게요. 총 예산은 70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광고 세트에서 제가 원하는 타겟팅을 설정하는 거죠. 남성 1844 그리고 건강식품 관련 관심이 많은 유저들에게 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사성을 잠재고객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더 알아보기를 눌렀을 때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기보다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문의사항을 바로 남길 수 있는 DB창으로 중간에 연동될 수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인스턴트 양식이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인스턴트 양식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성과 목표에 잠재고객 수 극대화와 전환 잠재고객 수 극대화가 있어요. 이 차이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잠재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냐 아니면 잠재고객이라는 그 DB를 남기는 거에서 그칠 것이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잠재고객 수 극대화를 누르면 DB 수량이 늘고 DB 단가가 낮아지지만 아무래도 무효 DB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전환 잠재고객 수 극대화를 하면 무효 DB는 줄어들지만 그만큼 DB 수량은 줄어들고 DB 단가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DB 수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잠재고객 수 극대화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광고주에 맞는 걸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 페이지가 메타 잠재 고객용 광고 약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라는 체크를 해주시면 이 캠페인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탈로그가 있으신 경우에는 카탈로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품 세트는 전체 상품이 다 보이도록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시작 날짜는 조금 넉넉하게 59분으로 잡고 2월이 끝나면 이벤트가 종료되는 걸로 해서 28일날 23시 59분에 광고가 종료되는 걸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18세에서 44세 남성 그리고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을 것 같으니까 건강식 이런 거를 누르면 추천해서 건강 및 웰빙, 유기농 식품, 웰빙 그리고 구매에 관심을 보인 사람 유기농 제품 이런 것들을 추가해 볼게요. 삶의 질, 심리 이런 것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드밴티지 상세 타겟팅을 추가를 하고 원하는 홍보도 조정하겠습니다. 타깃이 너무 넓게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금 줄여볼까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건강 관련 식품이다 보니까 30세로 좀 좁히도록 할게요. 그럼 예상 타겟 규모가 300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구분하기 쉽게 3044로 바꾸고 다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확인하면 이제 광고 소재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인스턴트 양식 이렇게 바꿔주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계정은 미리 설정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기도 이제 광고 설정의 형식을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 슬라이드 다양하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전 단일 이미지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기본 문구
건강식품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제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고 행동 유도를 지금 신청하기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인스턴트 양식을 만들어야지 캠페인이 가능한 거죠. 양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분하기 쉽게 0207 건강식품 잠재고기 하고 양식 유형을 더 많은 제출수, 더 확실한 의향, 맞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더 많은 제출수는 모바일 기기에서 빠르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양식, 더 확실한 의향은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검토 단계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한 의향을 누르면 더 많은 제출수보다 유효 DB가 더 늘어나지만 DB 수량 자체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더 많은 제출수로 눌러볼게요. 그리고 소개를 이제 이런 적정한 이미지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사 여기 제목에 기입을 하면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건강해지실 분 연락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설문구에 6월 특가 한정 세일 중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연락 주세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기입을 해볼게요. 그리고 질문. 여기서 이제 고객들의 질문을, 고객들의 DB를 확인하는 건데요. 필요한 정보 유형을 선택하면 인스타그램에 로그인을 할 때 고객들이 자동적으로 기입해 놓았던 그 정보들이 자동적으로 기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고객도 편하고 광고주도 편하겠죠. 고객은 바로 자동적으로 기입이 되어 있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DB 수량 자체도 늘어날 거니까요. 근데 저희는 이메일과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름과 연락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메일은 삭제를 하고 카테고리 추가해서 연락처 필드에 폰 넘버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원하는 정보가 더 많을수록 사람들이 그냥 안 할래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좀 가장 필요한 정보만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링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링크 같은 경우는 임의로 가져와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링크 텍스트에 자동적으로 여기 기입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뛰어넘으셔도 됩니다. 맞춤 고지사항이 있다면 맞춤 고지사항을 눌러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재 고객용 메시지 이제 그 DB를 넘겼을 때 이제 마지막 인사라고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추가로 뭐 행동 유도를 하는 거죠. 웹사이트 보기를 해서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가를 하고 한정가 직접 구매하기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영문자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설정을 보시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국어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름, 전화번호 그런 것들이 다 한국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공유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 포함된 사람들만 양식을 제출할 수 있느냐, 누구나 광고를 공유하고 양식을 제출할 수 있느냐인데요. 광고 보지 않았는데 광고를 본 사람이 광고를 보지 않은 사람에게 공유를 했을 때도 요 DB 창을 눌러서 DB를 기입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인데요. 요거는 뭐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드 이름도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좀 다르게 바꿀 수도 있죠. 성함 이렇게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매개 변수는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개발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그 개발자가 이제 전달해서 그 부분을 기입을 하는 거라서요. 요거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게시를 누르면 인스턴트 양식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양식이 추가되었고 여기 이제 그 픽셀을 연동하려면 웹사이트 이벤트를 추가를 하시면 그리고 동의하고 게시를 누르시면 잠재 고객 캠페인이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우리 DB 그 고객들의 DB를 어디서 보느냐? 그 잠재 고객 데이터를 어디서 보느냐라고 하시면
이게 광고 관리자에서 아까 저희가 광고 캠페인이나 광고 세트, 광고 소재를 다 세팅을 했으면 그 광고 탭에서 잠재 고객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려는 광고 이름을 클릭을 한 후에 결과열에서 페이스북 내 잠재 고객을 클릭하고 거기서 데이터들을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객들이 직접 기입했던 데이터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스타그램 매체 교육 3강에서는 광고 세팅법에서 트래픽 캠페인과 잠재 고객 캠페인 실제로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 때는 많이들 이용하시는 매출 캠페인 세팅법과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타겟팅이 가능한 것인가, 타겟팅 활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광고 세팅법 중에 트래픽과 잠재 고객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4강에서는 3강 광고 세팅법 1탄에 이어서 2탄 매출 캠페인과 타겟팅 전략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곧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이성미 마케터입니다. 지난 강의는 본격적인 광고 세팅, 그 중에서도 트래픽 캠페인과 잠재 고객 캠페인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4강에서는 매출 캠페인과 타겟팅 전략, 꿀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출액 증대를 일으키는 매출 캠페인, 가장 많이 쓰고 있으실 텐데요. 저랑 같이 세팅하면서 꿀팁도 얻어가세요. 자, 따라오세요. 네, 인스타그램 교육 강좌 벌써 4강이 됐습니다. 이번 4강에서는 매출 캠페인 같이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에는 이제 타겟팅 전략이나 그런 팁 등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번 강의에서 세팅했던 그 대시보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매출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매출 캠페인이 굉장히 세팅할 게 되게 많아요. 그냥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전환 캠페인이라고 있고 또 카탈로그 캠페인이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신규로 생긴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이렇게도 있거든요. 우선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환 캠페인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캠페인에 대한 이제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동일하게 이제 캠페인 단의 예산을 한번 걸어볼게요. 총 예산으로 해서 70만 원으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캠페인 입차 전략은 최고 볼륨 또는 가치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최고 볼륨 또는 가치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신규로 계정을 생성한 아무것도 돌리지 않은 상태의 계정에 대한 전환 캠페인이다 라는 거를 토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새 매출 광고 세트에서는 웹사이트에서 이제 매출 증대를 일으키고 싶으면 웹사이트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 외에 어플이 있으시면 어플을 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로 우선 진행을 하고 여기 보면은 전환 수 최대화와 로아스 최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 수 자체, 그러니까 결제 수 자체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은 로아스라고 해서 광고비 대비 매출 수익률, 그러니까 매출 전환 액수를 더 늘려서 로아스 자체를 높일 것이냐라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광고 지출 대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전환당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고 전환 수 같은 경우는 한 전환 수 자체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파이를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 수 최대화로 우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캠페인이기 때문에 이 광고 계정에 대한 매출 그 머신러닝 최적화를 위해서는 우선 전환 수 최대화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나 일정 이런 거는 맞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3월 1일 날 종료되는 걸로 하고 타겟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타겟들
위치는 대한민국, 연령대는 18세에서 36세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타겟팅에 보시면은 18세보다 더 밑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만약에 13세에서 17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 하실 수는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그 박스가 뜨죠. 청소년 타겟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라고 하면서 18세 미만을 타겟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맞춤 타겟이랑 상세 타겟 이게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 성별, 위치 이런 것만 타겟팅을 할 수 있고, 언어나 상세 타겟팅, 맞춤 타겟팅 이런 거는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타겟팅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는 다시 18세에서 24세 정도로 하고 여성으로만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노출 위치는 저는 이번에 인스타그램 교육 강좌니까 인스타그램에만 노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했을 때 인스타그램 피드, 프로필 피드, 탐색템, 탐색 후 샵, 스토리, 릴스 이렇게만 설정이 된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만 하고 예상 타겟 규모도 한번 확인하고, 타겟을 확장하세요라는 이제 권고 사항이 뜨는데요. 18세에서 28세 480 규모 정도로만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광고 딴에는 이제 실제 광고 소재를 세팅을 하는데요. 소재가 다양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광고 만들기를 해서 여기서 수동 업로드를 해서 이미지, 영상, 슬라이드, 컬렉션 이런 형식으로 광고를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광고 만들기 수동 업로드 뿐만이 아니라 카탈로그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 계정과 연동된 카탈로그 소재를 가지고 와서 보여지는 사람마다 보여지는 제품 자체가 다르도록 최적화돼서 광고가 보여지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동 업로드에서 단일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걸로 하고 세팅을 해볼게요. 지난번과 동일하게 특정 이미지를 올리고, 이런 어드밴티지 크리에이티브적인 거는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구도 지금 쇼핑하기 누르시고, 그리고 웹사이트 및 샵과 웹사이트로 랜딩 페이지가 나눠지는데, 웹사이트 및 샵은 웹사이트 URL, 그러니까 랜딩 도착할 광고를 눌렀을 때 연결된 URL을 입력을 하고, 샵이라고 해서 그 인스타그램 계정에 등록된 인스타그램 샵 이나 페이스북 샵에도 한 번 더 보여지게끔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웹사이트 URL로만 기입을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적은 이제 이 광고 계정과 연동된 페이스북 픽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식몰이라면 아마 카페24나 고도몰 등을 통해서 공식몰을 운영을 하고 계시다면 URL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GA,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이 광고 계정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어떤 광고 세트에서 결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는지 GA에서도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도록 하는 게 URL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요. URL 매개 변수를 만들면 좀 더 GA에서 세부적으로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 소스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 소스를 나타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밑에 보이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변환해서 바로 보여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캠페인 소스 단에 그램 이렇게 기입하고 매체를 SNS 이렇게 하면 제가 수동으로 이 매개 변수를 기입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캠페인 네임 그리고 애드세트 네임 이렇게 하면 제가 설정한 캠페인의 이름 그리고 제가 설정한 광고 세트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GA에서 데이터로 보여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하나씩 제가 수동으로 여기서 설정을 구분하지 않아도 제가 캠페인 단에서 세팅했을 때 그 이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하겠죠?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애드네임으로 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캠페인 콘텐츠는 어떤 걸 구분하면은 캠페인 콘텐츠에서는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노출 지면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게 다 그게 변환이 돼서 보여질 수 있는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주로 광고 세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쭉 제가 세팅한 게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URL 뒤에 뭐 UTM 뭐 어쩌고 저쩌고 붙이지를 않아도 나중에 이제 요거 광고 세트 그대로 복사해서 세팅을 했을 때도 요걸 그대로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세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매출 캠페인도 세팅이 완료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슬라이드, 이미지 하나 해서 총 10개까지 등록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넘기면서 보이는 광고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광고 이미지 밑에 뭐 그 인스타그램 샵스에 연동되어 있는 그 제품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성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거나 뭐 움직이는 영상이 들어가고, 이 밑에 상품과 상품에 대한 정보들, 상품 이름과 그리고 할인된 가격, 그리고 원래 그 어떤 가격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할인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기입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게시물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특정 게시물을 선택을 해서 여기 웹사이트 URL을 누르고 그 URL에 연계될 수 있는 CTA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광고 세팅을 하다 보면은 복사한 사본 소재인데도 URL 매개 변수가 그대로 안 가져오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여기서 이제 광고 설정단에서 광고 만들기를 했다가 아예 기존 게시물을 사용한다던가, 기존 게시물이었는데 광고 만들기를 사용하면 기존에 세팅된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는 한번 체크하셔서 유실되는 값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원 캠페인을 세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탈로그 캠페인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동일하게 아까 매출 캠페인 만들기를 눌렀는데, 여기 카탈로그 제품의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이미지와 동일한 소재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는 제품이 먼저 보이도록 그 광고가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설정을 하시면 이 광고 계정에 연계되어 있던 카탈로그가 자동적으로 보여지면서 이 카탈로그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을 총 예산으로 맞추고, 그러면 성과 목표가 아까랑 조금 달라졌죠. 이거 보시면 전환수 최대화, 링크 클릭수 최대화, 노출수 최대화가 있는데 당연히 전환수 최대화로 하는 게 좋죠. 근데 신규 계정이다 하면 초반에 링크 클릭수 최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링크 클릭수를 최대화해서 어느 정도 머신러닝이 최적화되는데 그 시간을 빨리 좀 줄일 수 있도록 링크 클릭수를 최대화를 하고, 그 후에 전환수 최대화로 그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전환을 많이 일으킬 것 같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보여지도록 수정을 하는 것도 좋죠. 저는 우선 전환수 최대화로 우선 세팅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품 세트. 그러니까 제품 세트가 뭐냐면 이 카탈로그 내에서 제품도 노출시키고 싶은 제품이 있고 아닌 제품이 있잖아요.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제품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된 게 모든 제품이에요. 그 공식몰 안에 있는 제품을 모두 다 긁어오는 경우에 모든 제품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제품 중에서도 특정 카테고리 제품만 노출되도록 이 캠페인에서는 세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세트 만들기를 눌러서 구분하기 쉽게 화장품만 노출시키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해서 화장품 제품 리스트를 다운받으신 후에 그거를 검색해가지고 모든 제품을 기입하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모든 제품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예산이나 일정은 수정을 해주시고, 타겟도 보시면 아까랑 조금 달라졌죠. 타겟이 이제 그 카탈로그 캠페인에 맞는 타겟이 있는데요. 새 타겟 만들기에서 비즈니스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구매 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을 찾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신규 타겟이라고 하죠. 우리 제품이나 공식몰을 잘 모르지만 이제 알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광고를 노출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위치나 연령이나 이런 거는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광고를 리타겟팅합니다 하는 리타겟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카탈로그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리타겟팅 리스트가 쭉 뜨는데 대부분 조회를 하거나 장바구니에 담았으나 구매하지 않은 사람, 이게 가장 리타겟팅이 필요한 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방문도 했고 조회도 했고 우리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기까지 했는데 구매는 결국 안 했다. 그럼 이 사람들을 구매하게끔 해야 되는 게 리타겟팅이잖아요. 그래서 조회하거나 장바구니에 담았으나 구매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되 한 90일 정도로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더보기를 누르시면 여기서 추가로 세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복사를 했기 때문에 상세 타겟팅에 이렇게 관심사가 있는데 요거는 삭제하시는 게 좋아요. 리타겟팅이 타겟팅을 적용을 했다 하면은 기존에 세팅할 수 있는 타겟팅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연령만 조금 넓혀볼게요. 이 정도로만 세팅하고 1845 그래서 타겟팅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제가 신규 타겟팅과 리타겟팅을 같이 지금 운영을 하죠.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 광고를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광고단에 들어오면 아까랑 또 조금 달라요. 광고 설정에 들어가시면 카탈로그 어드밴티지 크리에이티브가 있는데 이게 제가 말하는 사용자에 맞게 바뀌어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클렌징 폼을 봤어. 그러면 클렌징 폼과 관련된 제품이 먼저 보이게 되고 예를 들어서 립스틱 제품을 봤어. 그러면은 약간 립스틱이나 아이라이너나 이런 그 메이크업 제품들로 위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세팅을 해주시고 어드밴티지 카탈로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제품이 자동으로 표시되는데 노출시키고 싶은 영상이나 이미지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구나 이런 거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제목에 보시면 이런 회색 박스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이 제품의 명을 기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환돼서 데려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제목에는 이름을 넣고 설명에는 현재 가격, 그러니까 기존 이게 가격과 현재 가격이 있는데 가격은 할인되기 전에 가격이 노출이 되는 거고 현재 가격은 할인이 되는 제품이다. 그러면 할인되는 가격이 현재 가격에 표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제목에 상품 이름과 설명에 가격을 노출시키는데 제목에 할인된 가격을 노출시켜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행동 유도 버튼은 어떤 걸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하고 이게 어드밴티지 랜딩 페이지랑 수동 랜딩 페이지가 있는데 내가 이 광고를 보더라도 특정 페이지에 광고를 눌렀을 때 특정 페이지에 연결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수동 랜딩 페이지도 누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전환할 가능성이 가장 큰 특정 웹사이트에 노출시켜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어드밴티지 랜딩 페이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매칭률이 높기 때문에 어드밴티지 랜딩 페이지로 해주셔도 돼요. 근데 뭐 어떤 이벤트 페이지로 계속 노출시킬 거다 하면 수동 랜딩 페이지를 누르셔서 여기에 웹사이트 URL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어플이 광고 계정과 연동이 되어 있다면 어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플이 연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플은 빼고 세팅을 해줄게요. 그리고 웹사이트 이벤트 추적을 눌러주시고 도메인은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URL 매개 변수를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생성을 해볼게요. 어드밴티지 캠페인 세팅은 되는 계정도 있고 안 되는 계정도 있어요. 그 기준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매출을 누르시면 계속하기를 눌렀을 때 여기 아까 제가 수동 판매 캠페인으로 눌렀던 것 위에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라고 있는데요. 성과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고객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간소화된 캠페인인데 그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있다면 기존의 수동 판매 캠페인을 진행하되 이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도 꼭 같이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해봤는데 구매당 단가가 엄청 낮아져요. 네, 그러면 조금 아까랑 또 다른 UI로 이제 세팅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름은 이제 캠페인 이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웹사이트 픽셀이 자동으로 이제 노출이 되고 그리고 추가 인사이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깃 유형 분석 데이터도 받을 수 있고 예산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1일 예산으로 3만원 나가게 설정을 하고 기존 고객 예산 한도라고 있어요. 기존 고객에게 지출할 최대 예산 비율을 설정하는 건데 요거는 뭐 설정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최대한 설정을 안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상시적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종료 날짜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계속 광고가 운영되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최적화 및 게재에서는 클릭 후 7일 또는 조회 후 1일까지 그 데이터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는 광고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소재 이렇게 있었는데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은 좀 다른 게 광고 세트가 없어요. 그 광고 세트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광고 소재만 세팅해줘 이런 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겟 자체를 우리가 맞는 타겟 알아서 찾아갈게. 네가 지금 광고했던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구매당 단가를 낮추고 전환수를 늘려줄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누르면 광고 소재를 세팅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맞는 광고 그 계정의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눌러주시고 여기도 동일하게 광고 만들기에서 광고 만들기, 기존 게시물 사용 중에서 광고 만들기, 그리고 수동 업로드에서 단일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해 주시면 돼요. 이미지가 있으시면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없다 라고 하시면 지금 아까 카탈로그와 유사하게 카탈로그를 활용을 해서 광고를 진행하시면 이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눌러봤던 제품 위주로 노출이 되도록 알아서 광고가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카탈로그에서 전체 상품을 누르고 2월 이거는 가격으로 노출을 시켜볼게요. 아이고, 단가가 아니라 가격으로 노출을 시키고 지금 쇼핑하기 그리고 웹사이트 URL 기입을 해주시고 추적은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URL 매개 변수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 세팅이 되고 모든 매출 캠페인에 대해서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요거는 다른 광고 계정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 메모장에 적힌 대로 전환 캠페인, 카탈로그 캠페인,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3개 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고 계정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맨 첫 번째 요게 이제 전환 캠페인, 수동으로 세팅을 모두 하는 전환 캠페인이고 요 두 번째 게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카탈로그 캠페인인데요. 이 구매당 단가를 보시면은 수동 캠페인 같은 경우는 좀 이벤트를 진행하는 소재가 많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져 있고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대략적으로 구매당 단가가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6,000원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드밴티지 쇼핑은 상시로 운영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매당 단가가 3,000원대가 나오고 있어요. 2배 정도 더 저렴하게 결과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광고 세트에서 보시면 한 11,000원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카탈로그 캠페인이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역할을 해줘서 구매당 단가도 낮춰주고 전환수 자체를 늘려주는 역할로 했었는데 지금은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 너무 효율이 좋아서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의 비율을 좀 더 예산 비율을 더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매출 캠페인을 세팅을 하면서 인스타그램 내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구매당 단가를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세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타겟팅 팁이나 이제 타겟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광고 계정에서 타겟팅을 좀 세팅을 미리 다 해두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왼쪽에 메뉴에서 모든 도구에서 보면은 타겟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 사이트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가지고 타겟팅을 다양하게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타겟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이 있고 저장된 타겟이 있는데 유사 타겟은 맞춤 타겟이 있어야지 그 맞춤 타겟을 기반으로 유사 타겟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맞춤 타겟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맞춤 타겟을 어떤 소스를 가지고 맞춤 타겟을 만들 것이냐 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웹사이트라고 하면 우리 웹사이트가 웹사이트에 삽입된 픽셀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 특정 웹페이지를 방문한 사람
뭐 이용 시간별, 그리고 여기 보면 페이지 뷰는 페이지를 조회한 사람, 그리고 상세 페이지 글을 조회한 사람,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 검색한 액션을 취한 사람, 그리고 결제까지 간 사람, 그리고 이제 구매를 한 사람, 회원가입을 완료를 한 사람, 그리고 위시리스트에 담은 사람, 그리고 뭐 컨택되는 그 포인트를 뭐 누른 사람 아니면 컨택을 한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웹사이트에 삽입된 픽셀을 가지고 맞춤 타겟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로 해서 여기 이제 최대 180일까지만 가능하거든요. 180일 이렇게 설정을 하고 구분하기 쉽게 음식물 방문자 180일 이렇게 해서 타겟을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그런 고객 리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의 전화번호를 주로 전화번호를 가지고 고객 리스트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동일한 DB들로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파일 템플릿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고객 가치가 포함됩니다. 뭐 이거 눌러주시고 여기 아까 파일 템플릿 다운로드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시안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거를 지워주시고 해당하는 정보들을 쭉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메일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메일을 여기 쭉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가 있다 하면 전화번호를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요 뒤에 거는 사실상 큰 필요는 없을 거예요. 여기 구분하는 그냥 가치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번호도 입력할 때 그냥 010-1111-1111이다 하면은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안 되고 8210-111-1111 이렇게 해야 인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업로드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업로드된 파일을 인식을 해서 고객 가치열을 선택하는데 기입을 한 그 열, 뭐 예를 들어서 폰 아니면 이메일 이런 걸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해서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객들의 DB를 활용을 해서 맞춤 타겟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플이 있으시면 앱 활동을 가지고도 맞춤 타겟을 만드실 수 있고 오프라인 활동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했으면 그걸 가지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탈로그가 있다. 그럼 카탈로그를 가지고도 맞춤 타겟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메타소스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가지고도 맞춤 타겟을 만들 수가 있어요.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인스타그램 계정이랑 페이스북 페이지인데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셔서 우리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참여를 한 사람이나 팔로우를 하기 시작한 사람이나 프로필을 방문한 사람이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참여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모든 거를 포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최대 365일까지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브랜드 인스타 계정 참여 365 이렇게 설정을 해서 타겟을 만드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도 동일해요. 그 인스타그램 계정처럼 페이스북 페이지도 페이지에 참여한 모든 사람, 뭐 팔로우하는 게시물에는 광고에 참여한, 뭐 행동 유도 버튼을 클릭한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제가 3강에서 캠페인 세팅 같이 했던 잠재고객 캠페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잠재고객 양식을 가지고 광고를 진행했을 텐데 아무래도 DB 수나 DB 단가가 조금 효율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리타겟팅을 해보는 거예요. 잠재고객용 양식을 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잠재고객 양식이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선택을 해서 이 양식을 열었으나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리타겟팅을 한 번 더 돌려볼 수 있는 거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아니면 지금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번호 남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리타겟팅 광고를 해볼 수도 있겠죠. 쇼핑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페이지나 뭐 그 인스타그램 계정에 연결된 샵에서 제품을 조회하거나 웹사이트로 이동한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맞춤 타겟이 만들어지면 이 맞춤 타겟을 가지고 유사 타겟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유사 소스를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게 여기에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이제 유사한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유사도가 높은 게 0에서 1%겠죠. 이 정도로 해서 타겟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한번 타겟팅에 대해서 그때도 강의를 했었는데 주로 이제 진행하는 게
우리 사이트 기준으로 방문한 사람, 그리고 구매한 사람, 그리고 장바구니 담은 사람, 그리고 회원가입한 사람 가지고 나는 회원가입수를 늘리고 싶다 하면 방문한 사람에서 회원가입한 사람을 제외 타겟으로 설정을 해서 리타겟팅을 진행해보는 거죠. 다만 광고 소재에서는 회원가입했을 때 혜택 같은 거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미 뭐 그런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하는 그 뭐 여름 상품을 샀다 하면은 바로 또 여름 상품을 사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방문한 사람 중에서 최근 구매 10일 기준인 사람은 빼고 또 광고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장바구니 담은 사람에서 구매한 사람을 빼서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제품 곧 뭐 솔드아웃 됩니다, 뭐 그럼 매진됩니다, 이런 광고 소재를 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매진되면 어떡하지 하는 좀 조급함을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를 운영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어떤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 게시물 참여한 사람에서 여기서 이제 구매한 사람을 제외해서 인스타그램 게시물 참여한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 제품에 대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게시물 참여는 했어. 근데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한 사람은 제외를 해서 이 사람들, 게시물 참여한 사람들을 확 모은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도록 리타겟팅 광고를 진행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타겟팅을 하면 할수록 효율이 더 높아지는 그 본인만의 팁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세팅을 해보시고 점점 더 효율이 올라가는 광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매출 캠페인과 타겟팅 전략 팁 등 여러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5강은 제가 Q&A를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제 인스타그램 교육 강좌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궁금한 것 아래 연락처로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잘 준비해서 곧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이정미 마케터입니다. 인스타 광고 매체 교육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간 매체 교육을 통해서 문의도 많이 왔었고 제가 직접 관리도 하면서 바쁘게 일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광고주분들께서 직접 문의 주신 내용을 토대로 Q&A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왔는지 한번 같이 가볼까요? 따라오세요.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인스타 광고 매체 교육 5강 Q&A 시간입니다. 제가 1강부터 시작해서 어플로 광고 세팅하는 방법, PC로 광고 세팅하는 방법, 이런 차이점, 캠페인 목적별로 어떻게 세팅해야 효율적인지, 그리고 타겟팅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광고주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 문의, 그리고 이게 연락을 주셨었어요. 뿐만 아니라 같은 동종업계 마케터분들도 개인적으로 문의를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추려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것들을 위주로 Q&A를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스타 어플로 계속 광고하면 안 되나요? 계속 광고 해도 되죠.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직접 인스타 어플로 광고하기를 했을 때 홍보하기 버튼이 눌려지고 그걸로 광고를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PC에서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하시고 거기서 광고 계정을 만들어서 광고 세팅을 해라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물론 인스타 어플로 계속 광고를 해도 되긴 하지만 정말 우리 광고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 세부적인 데이터를 체크를 하는 게 꼭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게 내 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한테 유효한 고객들한테 도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PC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세한 데이터들, 노출 지면은 어디인지, 연령대, 성별, 어떤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지 그 데이터를 구분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적도 그냥 우리는 좋아요나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들에게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나 서비스 신청을 하도록 행동 액션을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플에서는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세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PC에서 광고 계정을 생성하셔서 광고를 운영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사이트가 아닌 무신사나 올리브영으로 랜딩되도록 광고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이 질문을 많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사이트가 있지만 무신사나 올리브영 같은 곳에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매출을 집중하기 위해서 광고를 눌렀을 때 이쪽으로 떨어지도록 광고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물론 광고는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트래픽 광고를 통해서 무신사나 올리브영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점? 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신사나 올리브영에 삽입되어 있는 페이스북 픽셀이라고 하는 그 전환 추적이 되는 스크립트죠. 픽셀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환 캠페인으로는 세팅이 좀 불가해요. 왜냐면 무신사나 올리브영에서 우리 광고를 보고 구매를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서 전환이 계속 0인 상태에서 광고가 돌아가는 거죠. 광고 세팅 자체를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웹사이트 트래픽 캠페인으로 클릭당 단가를 낮게 가져갈 수 있는 캠페인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광고주분들과 이제 계속 소통을 하면서 무신사 어제 몇 건 팔렸나요? 뭐 올리브영 몇 건 팔렸나요? 어느 정도 팔렸습니다. 어느 상품이 팔렸습니다. 그 상품에 집중해서 광고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잠시 커피 좀 마시겠습니다. 네, 다음 3번 질문입니다. 릴스에도 광고를 할 수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릴스에도 요새 광고가 많이 뜨죠. 릴스에도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좀 주력으로 할 수 있는 노출 지면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피드와 스토리였는데요. 최근에는 이 메타 쪽에서도 릴스에 대한 그 컨텐츠도 굉장히 밀어주고 있고 광고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릴스에도 충분히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어요. 사이즈는 스토리와 동일해요. 대신에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세로형으로 노출이 된다면 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트가 조금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약간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가운데, 광고 소재의 가운데 조금 몰아서 잘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릴스에도 광고를 노출을 해서 실제로 광고를 돌려보고 노출 지면당 어느 노출 지면이 제일 효율적인가를 데이터 보고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계정마다 반응이 다르긴 한데 보통 피드에서 광고 효율이 제일 높은 경우도 있고 잘 만든 릴스에서 조금 많이 본 듯한 그런 템플릿의 영상 광고다 하면 릴스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스토리에 더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효율이 더 좋을 수 있고 이거는 소재마다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소재도 여러 번 테스트해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4번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이 뭔가요? 왜 중요한가요? 픽셀이라고 하면 이제 그 메타에서 제공하는 전환 추적 스크립트를 말하는 스크립트 명칭인데요. 픽셀의 기능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이트에서 일어난 행동 액션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에서 구매가 일어났다, 광고를 통해서 구매를 했다, 회원가입을 했다, 이런 것들을 광고 플랫폼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픽셀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광고를 통해서 구매를 했더라도 구매값이 0일 거예요. 픽셀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행동 액션에 대한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픽셀을 설치하는 겁니다. 인스타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에도 모두 이런 스크립트, 전환 추적이 가능한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거 홈페이지에 설치를 하셔야지 각각의 매체에서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취했다면 그 액션 데이터를 광고 플랫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그 사이트에 픽셀을 삽입을 해두면 우리 그 사이트에 광고가 아니더라도 어떤 자연적인 유입으로 사이트에 방문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첫 번째로 광고가 보여지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리타게팅 광고인데요. 우리 사이트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냥 뭐 실수로 우리 사이트에 방문을 했을 수도 있는데 관심이 있어서 방문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스타를 보다가 지금 사이트에서 이런 제품에 대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사이트에 관심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픽셀이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5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결제를 위해서 카드 등록을 했는데 왜 비용이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가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광고 비용 그 캠페인 예산을 100만 원으로 걸어놨는데 실제 결제 내용을 보니까 100만 원보다 더 나왔다. 이거는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 결제에 대한 시스템을 좀 이해하시면은 왜 그 차액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 해외 기반 매체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는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카드에서 보여줬을 때 원화로 결제가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서 환율 차액이 발생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환율 차액 플러스로 카드 등록을 했을 때 그 카드사에 카드사 수수료가 있고 그리고 국제 브랜드 수수료가 있어요. 이런 비자 뭐 이런 그런 브랜드들 그런 수수료가 또 추가로 붙기 때문에 보통 100만 원을 결제했다 하면은 보통 많으면은 뭐 2, 3% 정도가 조금 더 추가되어서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나 국제 브랜드 수수료가 어디가 제일 낮은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 카드로 한번 등록하시면 조금 더 그 차익을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질문도 조금 비슷한데요. 카드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나요? 네, 원래는 직불카드랑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카카오페이랑 토스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계정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신규 계정에 한해서 카카오페이나 토스가 이제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 계정일 경우에만 카드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결제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에요. 소재 이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A급 소재 그리고 B급 소재 어떤 게 더 잘 먹힐까요? 보통 저희 이제 마케터분들 사이에서 A급 소재라고 하면 조금 더 좀 있어 보이는 브랜드가 좀 있어 보이는 TV 광고에서 볼 법한 쫙 멋있는 뭐 애플에서 하는 거랑 삼성에서 하는 그런 좀 멋있는 느낌의 소재들이 있겠고 B급 소재라고 하면 약간 그것보다는 조금 마이너한 감성이 가득한 좀 인터넷 문화라든지 밈이나 짤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는 저급한 그 용어가 추가되기도 하고 그런 걸 B급 소재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카테고리가 뭐냐 그리고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냐 사람들이 많이 아는 브랜드냐에 따라서 정말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결국에 노출되는 지면이 인스타잖아요. 인스타에서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런 돋보기 그런 피드에 보면은 보통 본인이 보는 컨텐츠만 비슷하게 계속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B급 감성 제가 이런 짤이나 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피드에서 그런 컨텐츠를 보다가 광고가 노출됐는데 비슷한 감성의 그 광고가 노출된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재미있게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식으로 약간 노출되는 지면이 인스타다 보니까 인스타가 아무래도 조금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을 많이 하는 매체이다 보니까 조금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소재를 좀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브랜드의 방향성도 좀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A급 소재, B급 소재 다양하게 제작을 하셔서 실제로 세팅을 해보는 게 더 좋겠죠?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요. 어느새 마지막 질문이에요. 광고 예산 설정 캠페인당 해야 되나요? 그룹당 해야 되나요? 네, 요거는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마케팅학교 채널에서도 요거 관련 컨텐츠가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캠페인당 예산과 그룹당 예산을 걸 수 있는데 캠페인당 예산은 캠페인에 이제 한 캠페인을 이제 세팅을 하면 그 다음에 광고 그룹 1, 2, 3, 4, 5 이렇게 그룹을 여러 개를 세팅할 수 있잖아요. 캠페인에 예산을 걸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만 원이다. 그 5만 원이 그 그룹 안에서 제일 효율이 좋은 그룹에 조금 더 집중돼서 비용이 소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룹당 예산을 걸어놓는다. 그러면은 이 캠페인 하나에 그룹이 1, 2, 3, 4, 5가 있으면 직접 나는 이 그룹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 이 그룹 3만 원, 2만 원, 뭐 만 원 이렇게 그룹당 예산을 건다. 조금 더 캠페인 예산은
페이스북의 머신러닝에 맞춰서 그냥 알아서 효율이 좋은 그룹에 몰빵을 해달라 이런 개념이고, 그룹당 예산은 머신러닝도 플러스 되긴 하지만 내가 이 타겟이 포함된 그룹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다, 그럴 때 그룹당 예산을 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리타겟,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에 방문했던 타겟이 있고 신규 타겟, 우리 사이트에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은 타겟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캠페인에 예산을 걸면 이 둘 중에서 더 효율이 좋은 타겟팅에 집중을 하는 거고, 그룹당 예산은 아무래도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이트에 한 번이라도 방문을 했던 사람들이 더 반응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리타겟의 80%의 비율, 그리고 20%를 신규 타겟에 이렇게 그룹당 예산을 나눠서 제가 직접 세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캠페인당 예산, 그룹 예산뿐만이 아니라 일일 예산과 총 예산의 차이가 뭐냐라는 질문도 조금 있는데요. 총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간 동안 50만 원을 쓰겠다인 거고, 일일 예산 같은 경우는 내가 12일 동안 돌릴 건데 하루에 5만 원씩 돌아가도록 하겠다. 근데 일일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균등 노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5만 원을 균등하게 소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총 예산 같은 경우는 그 기간 중에서도 조금 특정 일에 더 많이 소진이 될 수도 있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총 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는 노출이 안 되게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부터는 오프를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스타 광고 마지막 강좌 Q&A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좀 질문과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인스타 광고에 대한 매체 교육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카탈로그 픽셀이 계정과 연결이 안 되는 광고주분이 있으셔서 저도 같이 해결해보겠다고 메타 쪽에 직접 연락해서 해결해달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타 서울 본사에 직접 방문을 할 기회가 생겨서 회사 구경도 하고 방향성도 듣고 매체 교육도 직접 들을 수 있었고요. 인스타 광고에 대한 교육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의 광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